저희가 사실 그 사진을 준비를 했거든요. 저희가 사진을 한 장씩 보면서 이야기를 이제 나눠볼 건데 그 영상 속에 나오는 사진들을 직접 준비해서 그때 그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준비해 봤습니다. 고산자 대동여지도 키워드 스틸 토크 들어갑니다. 네. 자, 편한 마음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스틸 주시죠. 가볍게 첫 촬영 나오네요. 정말 사진이 가벼워 보이죠? 자, 차승원 씨. 깃털같이 가볍죠. 네? 깃털같이. 정말 깃털 같아요. 가볍게 첫 촬영, 여기 이제 키워드가 됐는데요. 정말 그때 그 얘기 좀 자세히 해주세요. 저날이 정말 첫 촬영입니까? 첫 촬영이었어요. 저게 저렇게 날씨가 맑은 날이 1년 중에 얼마 없다고 하더라고요. 딱 이틀 촬영이 있었어요. 촬영이 허락되는 시간이 이틀이었거든요. 이틀? 이틀 안에 못 찍으면 끝이에요, 그냥. 근데 이틀 내내 날씨가 좋았어요. 하늘이 좋은 촬영이네요. 아니, 그러니까요. 그래서 백두산이 날씨가 별로 안 좋다는데 그냥 괜찮네, 뭐. 근데 촬영이 딱 끝나는데 먹구름이 쫙 끼죠. 제가 생전 처음 보는 어떤 속도와 광경 이런 것들이 펼쳐지더라고요. 구름들이 막. 저도 다녀온 적 있는데 그때 되게 좀 어두웠거든요. 근데 사실 이 영상이 공개되고 감독님 CG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이게 자연 그대로일 리가 없다. CG가 분명히 된 걸 거다라고 논란이 있었는데 알고 계시죠? 네, 이 영화는 지금 1분짜리 예고편을 보시고 웬 상상들을 이렇게 많이 하시는지 영화 2시간 거의 10분 가까이 되는데 1분에 다 노출됐나? 내가 그 정도 머리 나쁜 사람은 아닌데 역사, 왜곡, 식민사관, 백두산 CG 뭐 등등 정말 까칠하게 보시는 분이 많은데 CG는 절대 아니고요. 사실은 이 카트가 이제 독립된 카트가 펼쳐지니까 마치 무슨 그림 엽서 보듯이 네, 맞아요. 달력의 한 장면을 보듯이 하는 건데 여기에는 우리 김정호 선생이 백두산을 치고 올라가는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 그림들을 보시면 아마 CG 얘기는 아마 진짜로 안 나올 것이고 정말 여기가 지금 차승원 씨가 지금 이틀 동안 촬영 허가를 받았다고 지금 말씀드렸는데 네. 그건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 허가라기보다는 우리가 뭐 하는지를 그들은 몰랐을 것이다. 아니, 감독님 여기서. 형님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제가 잠깐만요. 다시 정정하자면요. 생중계입니다. 이걸 어떻게 또 감독님이 물을 엎지르셨네요. 차승원 씨? 네, 근데 이제 정확히 우리를 안내하고 감시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죠, 당연히. 영화 촬영하는지는 모르셨겠죠. 예, 그런 아주 급박한 환경 속에서 엎으셨다 그랬는데 지금 무슨 상황입니까? 덧붙이는 거죠. 이왕 이렇게 된 거. 예, 그랬었죠. 네. 하지만 뭐 정확히는 몰라도 이제 촬영이라는 건 알고 가신 거니까, 그렇죠? 예. 자, 좋습니다. 사실 남지현 씨 같은 경우는 그 백두산을 함께하지 못해서 조금 영상으로만 보고는 아쉬울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또 저희 영화에 나오는 이 백두산 장면이 관광 코스로 올라가서는 볼 수 없는 풍경이래요. 그래가지고 참 진짜 선배님이 갔다 오고 나서 정말 생전에 볼 수 없었던 풍경들을 보고 오셨다고 하셔서 많이 궁금하긴 했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촬영지가 거의 김정호 집이 대부분인데 그쵸, 따님이니까. 예. 네, 그래서 가족이다 보니까 거기에서 주로 나오는데 이제 그래서 감독님이 저희가 첫 촬영하고 며칠 있다가 부르셨어요. 그래서 우리 영화가 어떤 영화인지 보여주시겠다고 그러고서 보여주신 사진이 저 백두산 스틸이었어요. 와, 어땠어요? 저도 처음 보자마자 저거 CG 아니죠? 이 말을 했죠. 누구라도. 네, 정말 보고서 저도 그냥 소문으로 백두산 날씨가 참 좋은 날이 별로 없다고 많이 들어서
저렇게 좋을 수가 있나 했었는데 정말 그때 보고서도 살짝 눈물이 날 뻔했어요. 그렇죠. 아마 영상을 통해서 스크린 이제 그 극장에서 보면 정말 눈물이 날 것 같아요. 예. 차승원 씨는 북한강 빙판길에서 또 걷는 장면. 아까 마지막에 살짝 나왔는데요. 좀 아찔하셨을 것 같아요. 어떠셨어요? 그 요번 겨울이 그다지 그렇게 춥지 않아가지고요. 그 강이 잘 안 얼었었어요. 근데 마침 그때 거의 끝 무렵에 아마 강이 그 건너갈 수 있을 만큼 얼어가지고 진짜 그때가. 하늘이 덥네요, 계속. 근데도 저희 또 뭐 이건 그냥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고요. 끝나고 나서 이제 스태프분들 올라와가지고 또 사진 찍는데 푸식 하고 소리가 나는 거예요. 네? 예, 왜냐하면 그 무게를 못 견뎌가지고 얼음이. 얼음이. 그래서 뭐 여러 가지로 할 때가 좀 감독님이 뭐 늘 말씀하셨지만 날씨나 이런 것들이 막 비가 오다가 촬영이 딱 할 때쯤이면 또 해가 뜨고 그래서 할 때가 여러모로 좀 하늘이 도와주신 그런 촬영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을 해요. 네. 합니다 진짜. 예. 우리 그 유준상 씨도 날씨 경험으로 예, 많은 거를 겪으셨을 텐데 어떠셨어요? 촬영 이제 막바지에 대동료 지도가 보여지는 장면이 있는데 그 장면이 끝난 다음에 다 철수를 해야 돼서 비가 갑자기 와갖고선 감독님이 저를 갑자기 보시더니 유준상 누가 캐스팅했어 하면서 이제 근데 준상이가 나오니까 왜 비가 오냐고 그래서 야 이거 다 제가 뒤집었을 것 같아서 진짜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마음속으로 제발 마지막 장면이라도 좀 찍고 비가 오길 좀 제발 좀 그렇게 해주세요 막 속으로 그랬는데 정말 다행히 갑자기 비가 멈춰서 그래서 감독님 레디 액션 감독님 컷끝 이렇게 하셔갖고서 끝 한 다음에 정말 장대비가 쏟아졌어요. 그래서 얼마나 다행이라고 생각했는지 그러니까 몰랐습니다. 대단해요. 이 이야기는 잠시 후에 또 이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 스틱 주시죠. 타임슬립 싱크로율. 누가 김정호 님이고 누가 차승원 님인지 도저히 알 수 없는 사진입니다. 자, 지금 고산자 김정호의 사진과 차승원 씨의 모습인데 근데 뭐? 약간 저 그 초상화의 김종호 선생님의 눈은 약간 유해진 씨. 사실 합쳐놓은 듯한 하관이 좀 저 많이 닮으신 것 같고, 예. 여러모로 할 때는 느낌이 좀 약간, 예. 초상화를 처음에 딱 보시고 어떠셨어요? 놀라셨을 것 같아요. 저는 영화 중반부에 봤어요, 초상화를. 처음에 못 보다가 그래서 아 지도 만드시니까 많이 뭐 그리고 이렇게 돌아다니시고 그러니까 약간 좀 야위셨나? 나하고 비슷한가? 뭐 이렇게 계속 보다 보니까 요새는 이렇게 볼 때마다 낯설지가 않아요, 사실은. 예,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예. 아니 감독님도 이 초상화를 딱 보시고 캐스팅했는데 좀 굉장히 결정적 역할을 미쳤을 것 같아요. 영향을. 예. 차승원이란 배우를 김종호 역할로 추천을 하는 사람들한테 제가 반문을 했어요. 옛날 사람의 역할인데 너무 도시적으로 너무 생겼다. 도시적이고 너무 잘생기고 너무 스타일리시하지 않냐. 그랬더니 바로 저걸 보시더라고요. 저 사진 초상화를 똑같네. 굉장히 빨리 수긍을 하시는 성격이시네요. 예. 연기력과 상관없이 그냥 캐스팅했어요. 연기력과 상관. 그 전에 많이 봤으니까 연기력은. 아 정말 아니 진짜 많이 지금 보시는 분들이 깜짝 놀라셨는데 함께 작업하면서 차승원이라는 배우에게 감탄했던 순간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감독님. 제가 이게 수많은 남자 배우들하고 영화를 하셨죠. 해온 감독인데 보통 이게 역할을 하다 보면 연기를 하고 있구나라는 느낌 들 때가 많죠. 연기를 참 잘한다 혹은 조금 정말 실제 인물과 근사치에 와 있다 뭐 이 정도의 느낌을 대부분 받는데 정말 차승원 씨는 김정호 분장을 처음 본 게 백두산이에요. 첫 촬영이니까요. 네, 남편한테. 네. 가벼운 촬영이죠. 그래서
처음에 저는 천지에 먼저 가서 촬영 감독하고 앵글 잡고 있고 이제 분장에 한 시간 정도 걸리니까 1시간 후에 누군가 이렇게 뒷모습 이렇게 내가 또 뒤 돌아보니까 조금 전에 이런 모습의 사배우가 김종호의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아 정말 딱이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소름이. 네, 정말 소름 끼쳤고 그때 같이 갔던 우리 저 촬영 조명 감독들이 김종호의 약간 빙의가 같은 된 차승원이 온 것 같다. 그래서 첫날 굉장히 서둘러 찍었는데 뭐 여러 가지 여건상 예. 날씨도 워낙 기상 변화가 심하니까 했는데 뭐 이제 본 영화에 이제 그런 장면이 나오겠지만 앞뒤를 잘 모르고 사실은 백두산의 장면이 정확하게 어디 붙는지를 이 몬타주이기 때문에 이게 앞에 붙을 수도 있고 뒤에 붙을 수도 있는데 그 감정 연기를 해내는데 그래서 전 그 백두산 촬영 딱 끝나고 김종호는 됐다. 이미 차승원 씨는 김종호였다. 네, 저는 이제 유준상만 걱정하면 되겠다. 자 이제 가볼게요. 유순상 씨 쪽으로 가봅니다. 자 우리 유준상 씨. 제 캐스팅 누가 했니부터 시작해서 이번에 영화 찍으면서 고생이 많으셨는데요. 흥선대 영웅과 사실 외모는 굉장히 달라요. 우리가 아는 흥선대 영웅과 외모는 다르지만 캐릭터를 100%또 이해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말씀을 좀 해주시죠. 제가 감독님이랑 지금 3번째 작품인데 매번 들었던 것 같아요. 이런 누가 캐스팅했지? 감독님이 캐스팅하셨는데 그리고 항상 처음 촬영을 되게 어려운 촬영을 하셨어요. 저 첫 촬영도 정말 어려운 씬. 그 씬이 잘 형성이 안 되면 그 다음 앞과 뒤가 다 무너지게 되는 그런 거라 감독님이 네가 못하면 이 영화는 끝이다 라고 이제 압박감을 주시면서 근데 분명히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찍은 다음에는 별 반응이 없으세요. 만족하신 거죠? 아니 그런 표정도 안 나오시고 그냥 왜 내가 쟤를 캐스팅했지 하는 그런 비슷한 표정만 계속 지으시다가 그리고 다음 작품에 또 캐스팅이에요. 네. 다 끝난 다음에 되게 이렇게 미소 지으시면서 오늘 되게 고생했어. 그런데 그 한마디가 이렇게 되게 긴장감을 유지하는 그런 순간들이기 때문에 감독님이 일부러 그런 감정들을 절제하시고 끝까지 얘기 안 해주시고 더 긴장하게 만들어 놓고 더 열심히 하게 하고 다 끝난 다음에 이제 오늘도 안도를 주시는. 근데 감독님이 마음에 안 들면 정말 100번이고 이제 다시 하시는 스타일이시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사실은 배우의 입장에서 정말 행복하죠. 그렇죠. 그리고 서로에 대한 믿음이 있고 또 유준상 씨의 200%를 꺼내주실 수 있는 맞습니다. 감독님이기 때문에 이번에 또 난 그리는 법도 배우셨다고. 저한테 너무 행운인 게 그 예술의 전당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제 감독님은? 여기서 소개시켜준 선생님한테 수묵화를 배울 겁니다. 라고 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소산 박대성 선생님이라고 수묵화의 대가이신 네. 선생님이 경주에서 직접 올라오신 거예요. 그 선생님 딱 대면하고 근데 이 선생님이 왼팔이 없으세요. 그 6.25 그 시절에 아버지랑 같이 피난 가다가 아버지 하다가 이제 아버지는 칼에 목이 베이시고 그다음 선생님은 아빠 하다가 4살이신데 4살 때 그거 기억이 아직도 있으신 거예요. 선생님 지금 이른이 넘으셨는데 그때 이제 왼쪽 팔이 베어주셔서 오른팔로만 그림을 그리시는데 그 선생님의 그 느낌을 보면서 또 여기에 김종호 선생님이랑 이런 다 연관성 이런 흥선대원에 대한 이야기 너무 해박하게 많은 이야기를 해주셔서 정말 좋은 시간이었고 그 다음부터 계속 경주에 내려가서 레슨을 받았죠. 이 작품을 위해서. 네네. 대단하십니다 진짜. 김인권 씨 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잠시 깼습니다. 김인권 씨도 사실 매 작품마다 새로운 변화로 관객을 놀라게 하는 배우이신데 이번 작품 그 고산자 대동여지들을 통해서 보여지는 바우 어떤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중점을 두셨나요? 뭐 처음 고백하는데 네. 역사상 제 역할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네. 바오라는 인물은 역사상 영화적 인물로. 존재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박범신
작가님의 원작에 소설. 네. 잠깐 나오는 인물인데 우리 강우석 감독님께서 조금 더 나오게 해주셨어요. 아직 지금 본인이 오해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처음 아 편집본 제가 아직 못 봤는데 오해가 짙었어요. 영화, 예. 영화를 못 봤습니다 지금. 자기가 많이 나오는지 적게 나오는지. 감독님 불안하게 왜 그러세요? 아니 찍긴 많이 찍었어요. 근데 일찍 지금. 많이 찍었다. 정말 많이 찍었거든요. 우리 감독님께서 매번 회식 때마다 회식을 굉장히 자주 하시는데 네? 매번 협박을 하세요. 뭐라고요? 네 거 편집하고 지금 왔다. 그래서 매번 이렇게 살 떨리는 현장이었고 그리고 촬영장에서 감독님께서 저한테 가장 많이 했던 얘기가 네. 너 나 의심하지 마라. 나 쌈마이 감독 아니다. 아, 죄송합니다. 이게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셔가지고 저는 그렇게 편집이 안 됐을 거라고 믿는데 네. 여튼 뭐 결과는 9월 7일 날 네, 극장에서 그렇습니다. 저도 확인을 해야 자, 돼요. 여러분 서로가 서로를 다른 믿음으로 믿고 있는 현장 보고 계십니다. 자, 편집이 다 끝났나요? 아니면 지금도 계속 되고 있나요, 감독님? 편집은 다 끝났고요. 전 이 행사 끝나면 바로 이제 녹음실로 갈 건데 내일 모든 작업이 다 종료됩니다. 아직 신에게는 하루의 시간이 남아 있군요. 네, 하루 반 시간 있습니다. 하루 반. 김인권 씨, 하루 반 남았습니다. 감독님 어떻게 여기서 제가 뭘 할까요? 오늘 회식비를 어떻게? 자, 남지현 씨는 이번에 순실력을 위해서 어떤 걸 준비하셨는지. 사실 순실이는 김정호 선생님의 가족의 입장을 생각해 볼 수 있게끔 해주는 이제 역할이에요. 그래서 사실 저희도 이제 교과서에서는 김정호 선생님 자체만 이제 생각을 해보는데 저는 좀 김정호 선생님의 가족은 어땠을까 이거를 굉장히 많이 생각해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족의 입장에서는 약간 아버지가 너무나 좋은 일을 하는 거는 알고 있지만 약간의 그 서운함이나 섭섭함 이런 거는 참 감출 수는 없었겠구나 이런 게 있었을 것 같았어요. 그렇죠. 엄청나고 그 정말 위대한 유산이지만 가족들에게 늘 떠나 계시니까 네, 그럴 수 있죠. 많이 그립고 그런 존재였을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가족의 마음을 대변해 주신 순실 역할이었습니다. 다음 키워드 스텝 주시죠. 와우. 너와 나의 연결고리 후. 예. 저 혼자 했나봐요. 자, 너와 나의 연결고리 사실 이 알고 보면 여러분 소름 끼칩니다. 차승원 씨의 흥행작 뒤에는 늘 강우석 감독님이 계셨습니다. 선생 김봉두, 신라의 달밤. 오, 소리가 저 뒤에서부터 오고 있는데요. 혈의두. 자, 지금 사실 차승원 씨의 대표작들, 이 모든 대표작들의 제작자가 바로 강우석 감독님이셨어요. 하지만 이번에 감독과 배우로서는 처음 만나신 겁니다. 어떠셨나요? 소감? 차승원 씨? 저는 제작자보다는 감독님으로 만났을 때 훨씬 편했어요. 굉장히 불편할 줄 알았는데 계속 붙어 있으니까 제작자로 있을 때 별로 붙어 있을 일이 없잖아요. 그렇죠. 예. 띄엄띄엄. 근데 훨씬 더 편했어요. 그럼 워낙 또 유머러스하시잖아요. 아니 현장에서 강우석 감독님은 제가 생각하는 거에 정반대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굉장히 뭐라 그럴까 현장이 되게 이렇게 기대돼요. 매일매일이. 네, 기대돼요. 뭘 할까, 그러다가 뭘 많이 준비하고 이런 건 아닌데 제가 가면 오늘은 또 뭐를 또 나오게 해주실까 뭐 꺼내주실까? 이런 게 있어요. 그 믿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딱 그 영상에서 말씀하셨다시피 귀와 마음을 연 감독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유준상 씨는 누가 캐스팅했냐고 늘 말씀은 하시지만 이기 전설의 주먹에 이어서 고산자 대동여지도를 통해서 세 번째 만남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감독님의 현장만의 특징이 있나요? 일단 감독님은 제일 먼저 오세요. 네. 그리고 예를 들어 7시 촬영이다 그러면 저희가
보통 다 뭐 준비하고 하면 9시 반, 10시 정도에 촬영하는 게 네. 그냥 보통의 현장입니다. 7시 촬영이다 그러면 7시 촬영을 하십니다. 네. 그러면 배우들이 7시 촬영이다라고 하면 이미 6시 뭐에서 나와서 다 메이크업 하려면 5시 반 정도에 나와야 되거든요. 그럼 나와서 수염 붙이고 뭐하고 딱 7시에 있으면 감독님이 이미 와서 7시에 레디, 액션 외치시죠. 그러니까 저희들은 뿐만 아니라 모든 스태프들이 하나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시간이 철저하고 저희가 어떤 계획들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고 사실은 보통 배우들에 의존하거나 아니면 어떤 것들에 의존하는 것이 있으면 배우들의 입장에서는 사실 되게 좀 힘들고 어려울 수 있는데 그 모든 책임을 감독님이 직접 다 생각하시죠. 이거 안 되면 내 책임이야. 야, 이거 이 씬 안 웃기면 너도 죽지만 나는 끝이다. 네. 준상아, 너 이제 나랑 못한다. 이 씬. 아니 무슨 촬영 현장에 늘 이렇게 손가락 하나씩 걸고 해야 되는 분위기예요 진짜. 그만큼 뭐 너무 절실하죠. 이게 못 웃기면 근데 제가 웃길 수 있는 환경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왕인데 그래서 감독님이 준상아 여기서 준비됐지? 어떻게 말입니까? 웃겨야 된다. 네, 이게 특별히 할 건 없어. 예, 이게 특별히 할 건 없어. 자, 내가 나만 웃기면 다 웃길 수 있다. 레디 액션. 쟤를 누가 캐스팅했지? 그렇게 얘기하시고 또 레디 액션. 오케이. 그리고 끝이에요. 끝입니다. 웃겼어요 감독님? 나중에 봐. 이게 그런 어떤 그 배우를 안심시키게 하고 뭔가 이렇게 확 끌어다니는 그런 모든 책임을 다 지신다는 게 그래서 사실은 옆에서 봤을 때 더 안쓰럽고 그래서 어떻게든 저희가 더 잘해보려고 노력하는 그런 것들이 되는 것 같아요. 오늘도 사실 쇼케이스 현장에 제일 빨리 오셨어요 감독님. 네. 시간이 엄청나세요 정말. 예. 자 김인권 씨는 사실 강우석 감독님이 계셨기에 데뷔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맞습니까? 네, 오래전 얘기죠. 1998년도에 98년도. 제가 이제 연출부 생활하면서 연기 욕심이 있어서 그 이제 송어라는 영화였습니다. 박종원 감독님의 송어라는 영화였는데 제가 이제 막내 연출부 생활하다가 연기 이렇게 받아주고 오디션 때 연기 이렇게 받아주는 역할 하다가 제가 받아주는 그 역할을 제가 하겠다고 감독님께서 그래 너 해라 그래가지고 그 역할을 제가 갖게 된 거예요. 우와. 근데 영화가 안 들어가는 거죠. 막 1년 동안 영화가 막 캐스팅 다 됐다가 엎어지고 막 그래서 그때 제가 군대 갈 쯤이라 가지고 아 영화판에서 나를 받아주지 않는가 보다. 이게 하늘 뜻인가 보다. 그래서 군대 영장을 받아놨어요. 네. 그리고 이제 군대 가기 직전에 갑자기 연출부 이환경 감독님 이현경 감독님 7년 7번 만에 선물. 네. 한 세 번째 연출부였나 그랬어요. 네. 야 인권아 영화 들어간다. 그 이제 어떤 분이 투자를 해주셨대요. 네. 그게 강우석 감독님이셨던 거예요. 아, 박수 나오나요? 이게 세월이 지나고 이 역사 속의 인물을 다룬 영화지만 저한테는 그 당시에 이제 시내 21인가 22인가 잡지 네. 그게 저한테는 교과서 같은 잡지라서 22는 없습니다. 아니, 너무 오래돼가지고 곧 출간될 예정이에요. 신의 24까지 나옵니다. 이제 거기서 파워 1인을 뽑아요. 파워 50인. 네. 한 10년간을 파워 1인 1위에 강우석 감독님이 항상 1위를 그쵸, 맞아요. 차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저한테는 어떤 저한테 이 교과서에 나오는 역사 속의 인물하고 제가 이번에 작업을 한 거예요. 근데 그런 분께 이제 여쭤봤죠. 그때 투자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했더니 그거 너무 후회한대요. 자, 그 얘기는 하지 맙시다. 생중계입니다. 훈훈하게 마무리합시다. 훈훈하게 마무리합시다. 그 멋진 제작자로 투자했습니다. 끝. 그렇습니다. 예. 아, 그 얘기는 나중에 시내 24에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남지현 씨가 깔끔하게 마무리를 해볼게요. 우리 남지현 씨는 감독님과 여기 계신 배우분들과 첫 작업이에요. 네. 어땠나요? 제일 좋았던 거. 제일 좋았던 거요? 응. 워낙 베테랑 분들이시니까 되려 막내인 제가 정말 감독님도 사실 저도
이제 선배님들만큼 감독님만큼 영화를 많이 해보진 않았지만 저는 처음 뵀어요. 감독님이 너무 확신이 넘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너무 믿음을 확 주시니까 아 정말 그런 경험이 사실 처음이었어요. 배우들이 따라갈 수 네. 있고. 네, 그래서 그냥 정말 그냥 감독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나는 나의 최선을 다하면 그냥 되는 건가 보다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해서 진짜 선배님이 쳐주시면 대사를 저는 그냥 그거에 맞게 하고 감독님이 디렉션을 주시면 전 그냥 그 디렉션에 맞춰서 하고 이래서 사실 되게 이렇게 해도 되겠지? 약간 고민을 했는데 그게 너무 재밌어서 너무 좋았어요. 네, 지금 정말 좋았던 게 느껴져요. 우리 지현 씨 표정으로.